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막장의 조직력을 보여주었던 12-13 시즌의 퀸즈파크 레인저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성 선수를 포함하여 빅클럽 출신의 선수들이 대거 이적해오면서 큰 기대를 받았던 QPR,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지난 11-12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처음으로 나선 QPR은 강등권 전력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해당 시즌의 강등권이었던 볼턴과 단 승점 1점 차로 겨우 프리미어리그 잔류에 성공했었습니다. 특히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며 강등의 그림자가 드리웠지만 동시간대 잔류 경쟁을 펼치던 볼튼도 패배해버리면서 맨시티는 극적인 우승, QPR은 극적인 잔류를 달성하며 두 팀은 각각 다른 이유로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새 시즌을 앞두고 QPR의 구단주 토니 페르난데스는 팀의 안정적인 잔류를 바란다며 막대한 자금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박지성, 라이언 넬슨, 앤디 존슨, 보싱어와 같은 준차급 선수들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되었습니다. 영입된 선수들이 대개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굵직한 이력을 남긴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전력이라면 잔류를 넘어 중위권 도약까지 넘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특히 이들 중 당연히 박지성 선수에게 많은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토니 구단주는 박지성 선수의 영입에 많은 공을 들였었다고 합니다. 우선 그가 박지성 선수의 엄청난 팬이었던지라 영입이 힘들 것이란 주변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냈었다고 하는데요. 훗날 박지성 선수의 말에 따르면 비행기 2대로 시작해 지금의 항공사를 만든 것처럼 나와 함께 QPR을 키워나가자 라고 말한 것에 큰 감동을 받아 QPR로의 이적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박지성 선수는 등번호 7번을 부여받았고 이와 동시에 주장으로도 선임되었습니다. 그렇게 QPR의 첫 주전 스쿼드가 완성되었습니다. 팬들은 지난 시즌보다 나아진 스쿼드에 많은 기대를 보내며 홈에서 진행될 개막전에서의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미추를 내세운 스완지에게 무려 5대0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기존의 선수들과 새 영입생 간의 부조화로 인해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분개한 토니 구단주는 분노 영입을 시전하며 8월에 들어 인테르의 줄리우 세자르, 레알의 그라네로 그리고 은비아 등을 영입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QPR의 스쿼드가 재정비되었는데요. 당시 박지성 선수가 앞선 경기서부터 중앙 미드필더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외신에서는 노동자 박지성, 예술가 타입의 그라네로가 일으킬 중원에서의 시너지를 상당히 기대했습니다. 이렇듯 단숨에 전력이 급상승한 QPR은 이젠 중상위권으로의 도약을 노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QPR은 개막전을 포함하여 리그 13경기에서 3무 9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마크 휴즈 감독은 시즌 중 경질되고 말았는데요. 당시 QPR은 조직력 면에서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먼저 이선의 타락은 탐욕적인 플레이로 팀의 공격 템포를 매번 늦추는 경우가 많았으며 마키는 도무지 프리미어리거 수준이라고 할 수 없는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대를 받은 그라네로는 프리미어리그의 빠른 템포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한 마크 휴즈의 전술적인 문제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마크 휴즈는 줄곧 4-4-2 포메이션을 고집해왔습니다. 투톱을 세우는 전술의 경우 좋은 공격수들이 많은 팀에서 사용해야 효과적이지만 QPR의 공격수 숫자는 부족했을 뿐더러 퀄리티도 좋지 않았고 그중 휴즈 감독의 선택을 받은 시세 자모라 투톱은 플레이 특성상 최전방에 머무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미드필드와의 연계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진과 미드필드진의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박지성 선수가 커버해야 하는 공간이 많아졌고 이는 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었죠. 따라서 박지성 선수가 볼을 소유하고 공격을 전개하는 빈도보다 수비를 커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빈도가 경기 장면에 더욱 많이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타락과 마키의 탐욕적인 플레이까지 더해지면서 팀의 조직력은 더욱 악화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무너진 조직력 때문에 골키퍼 세자르만 고생하며 강제 전성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경질된 마크 휴즈의 후임으로는 레드넥 감독이 선임되었습니다. 과거 포츠머스를 강등 위기에서 구해낸 경험이 있고 토트넘에서는 팀을 챔피언스리그 진출로도 이끈 이력이 있어 팬들은 많은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는데요. 레드넥은 부임 후 박지성 선수에게서 주장 완장을 반납받았고 이를 수비수 클린트 힐에게 넘겼습니다. 이와 동시에 박지성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컨디션이 떨어지자 전력에서 점점 배제하기 시작했죠. 추가적으로 레드넥 감독은 갑작스럽게 팀을 떠난 라이언 넬슨의 수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크리스토퍼 삼바를 영입했으며 빈공 문제를 해결하고자 로익 레미를 포함한 총 6명의 선수를 추가 영입해 전력을 더욱 보강했습니다. 여담으로 FA를 앞둔 베컴의 영입도 진지하게 시도했으나 프리미어리그로 간다면 그곳은 맨유뿐이라며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많은 기대와 달리 레드넥의 QPR은 반등의 기미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레드냅은 자신이 데려온 선수들을 적극 기용하는 대신 마크 유지의 영입생들은 배제하다시피 했는데, 이러한 태도가 일관적이면 상관없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오락가락했으며 타랍의 경우엔 최전방부터 윙어, 공미 등 매번 다양한 포지션에 기용되어 혼란만 초래했습니다. 이렇듯 잦은 스쿼드의 변화로 로익 램이나 삼바와 같은 선수들은 팀에 쉽사리 녹아들지 못했는데요. 게다가 특유의 직설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선수들의 탓으로 돌리는 레드댐의 태도는 선수단 내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조직력이 좋아질 리는 없었겠죠. 실제로 경기장에서 선수들끼리 소리를 높여 말다툼을 하거나 격앙된 몸짓으로 불만을 표하는 장면들이 여러 잡히기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QPR은 레드램이 지휘봉을 잡은 이래로 리그에서 4승 9무 12패를 기록하며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최하위 꼴찌로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강등 후 팀의 주장인 클린트 힐은 B클럽 출신의 선수들을 맹비난했습니다. 거액의 연봉자들이 제 몸값을 하지 못해 강등을 맞았다는 말이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팬들은 세자르에게 강제 전성기를 맞게 한 그의 자동문 수비를 언급하며 그를 되려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패스 정확도가 단 39%에 불과했고, 이는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센터백들을 통틀어 최하위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에서는 박지성 선수를 포함한 보싱과 그라네로를 이번 시즌 QPR 최악의 영입으로 꼽으며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옹호하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박지성 선수의 경우 팀플레이 속에서 빛이 나는 유형이지만 QPR 팀 자체가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아 동료를 활용하는 플레이를 전혀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지성 선수에게 떠난 볼이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 그만큼 활약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다는 말이었죠. 실제로 동료 쇼 대리는 박지성이 팀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생각하면 그를 비난할 수 없다라며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QPR은 고액의 주급자들을 모두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지성 선수는 PSV로 임대를 떠났으며, 그라네로는 소시에다드, 로익 레미는 뉴캐슬, 줄리오 세자르는 이후에 토론토로 임대를 떠났는데요. 그렇게 제2의 맨시티를 꿈꿨던 QPR의 꿈은 단 한 시즌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QPR은 레드냅 체제에서 곧바로 승격에 성공하며 또다시 대대적인 보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이 꼴찌로 강등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현재까지 2부 리그를 맴돌고 있습니다. 또한 토니 구단주의 경우엔 2023년 7월을 끝으로 QPR 구단주직을 내려놓게 되었죠. 2부 리그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을 보아선 예전과 같이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노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